안녕하세요. 오늘은 34번째 사주풀이 꿀팁 톡톡 11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데서 강의를 좀 늦게 하는데 목이 조금 잠겼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 사주 자체에서 신살이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신살이란 합성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신살. 자, 귀신 신자하고 죽일 살자. 요걸 이렇게 합성어입니다. 우리가 신살 붙여서. 그러니까 요 신은 좋은 작용하는 거고, 이거는 좀 흉작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신살이 한 360개 정도? 굉장히 많아요. 자, 이제 사주 이 학문 자체의 역사를 보면은 당나라하고 송나라하고 이렇게 크게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송나라로 넘어오면서 신법, 그러니까 사주의 어떤 새로운 세계죠. 당나라까지는 이제 고법으로 보시면 옛날 법으로. 당나라 때만 해도 벌써 상당히 오래된 얘기죠. 명리 이론이 이렇게 많이 정립이 안 돼 있을 때니까 이렇게 보조 수단으로 신살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게 이 공망이라는 거예요. 공망. 공망이라는 의미는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거예요. 깨진 독에. 자, 여기 깨져서 물이 새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호수로 해서 이렇게 물을 계속 보여. 그러면 이게 깨지지 않았으면은 어느 정도 하면 이게 물이 꽉 차서 넘치겠죠? 그런데 깨졌기 때문에 물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도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일정 이상은 이렇게 차질 않아요, 이렇게. 더 이상 안 올라오겠죠? 요거를 우리가 보면은 이런 뜻이에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을 우리가 공망이라는 거예요. 즉, 구멍이 뚫려서 뭔가를 채워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나 용도는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행은 있는데 육친 작용력은 미미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사주를 보고 신뢰를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공망이라는 건, 자, 요 일주 요 기둥을 가지고 무인이란 글자가 있죠. 그럼 요게 보시면 여기 무인이 이렇게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60갑자 60개가 있는 거예요. 기둥이. 자, 요거를 우리가 갑자순, 갑술순, 갑신순, 갑오순, 갑진순, 갑인순 이렇게 해서, 자, 가로로 쭉 가면 이게 10개도 있고, 세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60개죠. 60갑자가 있는데, 여기 무인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갑술에서 개미까지 이렇게 한 세트로 보시면 돼요. 이 세트에 요 공망은 뭐냐면 신하고 유예요. 신유. 자, 여기서 보면 신이나 유가 있나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걸려있죠, 이렇게. 이게 공망이라는 거예요, 공망. 자, 지지가 공망이면 하늘도 공망이에요. 마나님이 아프면은 하늘에 있는, 찬간에 있는 남편도 어떻게 돼요? 불편하죠? 대신 아파줘야 되잖아. 그죠? 한 일도 많고. 그렇게 지지가 공망이면 찬간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게. 자, 그래서 이렇게 공망인데, 그러면 육친상으로 우리가 그동안 배웠죠? 무토 입장에서 이 신이 뭐예요? 신이. 금이죠. 그러니까 토생 금이 되죠? 요것이 식신이에요, 식신. 여자 사주죠? 여자 사주. 여자 사주에서 식신은 뭐였었죠? 자식이라고 했죠? 자식이고 건강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자기가 사회활동하는 일할 수 있는 능력, 일하는 행위. 그런데 일하고, 자, 이 자식이라든가 일하는 능력, 어떤 행위 자체가
용도를 채우려고 해도 다 채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행은 있는데 육친작용이 미미하다. 그러니까 자식하고 인연이 약하다. 내가 어디 가서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게 공망을 맞았다는 거는 열심히 일이 잘 안 된다 보시면 돼. 그래서 아까 잠깐 사주의 역사를 좀 말씀드렸는데 신법을 송나라 때 이후에 자평명리라고 이제 서자평 선생님이 책을 쓴 이후부터는 신법이라고 해요. 신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옛날 당나라 때 그 신살 같은 걸 보지 말라고 해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알고 공부를 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신살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 있어서, 그죠? 의인화시키면 살아 있어서 지금까지 온다는 거는 존재 가치가 있으니까 이게 소멸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사주를 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해봐요. 그래서 공망의 작용력이 분명히 강하게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시간에 꿀팁으로 이렇게 한번 이제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 지난 시간에 자꾸 계속 언급한 건데, 자, 부부 인연이 없다는 건 지난번에 어떻게 배웠죠? 배우자 자리에 형이 있다든가 충이 있다든가 원진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파가 있을 때, 아니면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똑같은 기둥이 있을 때, 이 부부절에 똑같은 기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일주가 그렇게 뭔가 겹치면 그게 부부 인연이 안 좋던, 혹은 이혼하던 각방을 쓰던 별거 하던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이 공망도 그 부류에 속하는 거야. 자, 이제 묶어서 포장해서 세트로 이제 팔겠습니다. 부부 인연이 안 좋은 거. 배우자 궁이 깨졌을 때 별거한다든지 이혼한다든지 뭐 사별한다든지 각방 쓴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 체크할 게 형충파해 공망, 그 다음에 원진까지 포함해서 같이 보면은 적중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네. 꿀팁 중에 또 꿀팁이죠. 네. 자, 그래서 공망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구멍이 뚫려 채워야 하는 상황. 그러나 용도는 다 채워지지 않는다. 오행은 있는데, 여기 마찬가지예요. 오행이 식신이죠. 자식이죠. 육친 작용력은 미미하다는 것은 자식과의 인연이 약하다. 자식이 속썩인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공부를 지지를 않는다든지 가출한다든지 일단 뭔가 이렇게 정상적인 어떤 자식을 자라지 못하고 뭔가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또 나오죠. 예를 들면 여명에서 이 관은 남자도 되고 직장도 되는데, 자, 여명에서 관이 공망이면 거울 볼 시간만 늘어나고 백마탄 왕자는 오지 않는다. 참 사람이 희한하죠. 어떤 육친과 인연이 없을 때 그것에 대한 얻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죠. 그러니까 여자 사주에서 사주 8글자에 관이 없으면 남자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결혼을 못하는 건 아닌데, 하긴 하는데 남자다운 남자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 간절히 원하게 됐죠. 그러니까 매일 거울 보고 나를 가꾸잖아. 앞으로 나를 지켜줄 백마탄 왕자는 올까 안 올까, 오겠지 하고 계속해서 거울 보고 화장하고 나를 꾸미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그렇게 내가 꿈꿔왔던 이상형의 백마탄 왕자는 오시지 않는다. 뭔가 좀 허접한 인간이 나한테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실망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온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남명에서 관이라는 건 명이라든가 직장, 자식인데, 이 모든 게 제대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것만 보면 분명히 모르겠죠. 서초동 여의도에 가기는 어렵다. 즉, 명예. 서초동에 가는 명예는 뭡니까? 고시패 쓰잖아. 판검사들 모여있는데, 법관, 법원, 뭐 그쪽에, 그죠? 서초동. 여의도는 국회의사당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이 공망이면 국회의원 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주 안 되는 건 아니야. 확률적으로. 근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돼? 조심하셔야 돼. 제가 그 신림동에서 가서 한번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쪽에 지금은 이제 사법고시가 없어졌으니까 많이 줄었는데, 그때 그 완전 거의 고시촌이잖아요. 갔는데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주가 보니까 관이 공망이야. 그런데 그때 당시에 5번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내가 차마 얘기를 못 해주겠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패스한다는 거는. 공망만 있으니까. 이렇게 깨졌잖아. 그릇이 깨져서 물이 새는데 물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원래 아시겠죠? 공망. 자, 그런데 죽으란 법은 없어요. 공망이 또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충을 맞았을 때는 공망이 약간 풀어진다는 거예요. 80%까지. 또 합의되어 있을 때 40% 정도 공망이 풀어진다. 그거를 이제 조금 말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해공이라고 그래요. 풀린다. 공망이 풀린다. 이렇게. 자,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공망이 되어 있는데 전혀 못 쓰는 게 아니야. 공망이 걸렸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신이나 상관이 공망이다. 내가 일한다는 거죠. 일하는 게 공망일 때, 자, 남이 망한 자리예요. 이게 뭐냐면 공망이라는 의미예요. 망해서 나간 자리는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골목길 끝집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이렇게 이 끝집이랑 이게 구멍 뚫린 거지, 예를 들면.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공망이에요. 여기에 이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멍난 도너츠 등 상품 팔면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긴 대로 놀면 그게 최상의 조건이에요. 내가 얼굴이 좀 개성적으로 생겼다. 절대로 성형하지 마세요. 네. 그건 특성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돼. 자, 우주가 나한테 준 틀이 그런 거는 나한테 유일하게 나만이 살 수 있는 달란트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틀이. 그걸 성형을 해가지고 누군지 몰라보게 만들면 우주에서 나중에 저승사자가 와서 뭔가 불러갈 때도 못 찾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공망이 있을 때는 자 구멍 나인 상태, 집이 남이 망하는 것도 구멍이 나인 상태, 골목길 끝집도 구멍이 난 상태.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영업행위를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돼? 다 살 길이 있어요. 길을 찾으면. 공망이라는 뜻을 좀 알겠죠? 그런데 이제 공망이 아까 좀 설명했는데 육식갑자가 이렇게 해요. 첫 번째 용어를 갑자순, 갑술순, 갑신순, 갑오순, 갑진순, 갑인순 이렇게 해서 60개가 있죠. 그래서 공망이를 찾는 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 사주에 보면 약간 무인이라고 써 있죠? 무인. 무인 여기 들어가 있죠, 이렇게. 요럴 때, 자, 갑술부터 개미까지 요런 글자가 있으면, 여기 글자가 여기 있으면, 공망은 요 다음 칸, 요 신하고 유가 공망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 신하고 유 써놨잖아요, 이렇게. 다음 줄, 첫 번째, 두 번째가 공망이에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 무인, 그 다음에 여기 정해가 있죠, 정해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정해. 그죠? 여기 정해. 이런 경우는 공망이 오하고 미예요. 여기 보면 정해, 오하고 미가 있죠. 자, 여기는 오하고 미가 없죠? 일단 공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60갑자는 이렇게 60개가 있는데 처음에 이거를 보면은 공부하는데 질려버려요. 근데 그렇게 겁먹지 마시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순서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가물병정 무기경신 임계, 가물병정 무기경신 임계,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 비 오는 거는 이렇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병이고, 정, 무, 기, 경, 신, 임계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지지보세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다시 돌아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다시 돌아.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자축, 인묘 맞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육식갑자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지의 12개 끝나면 다시 자로 돌아와서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몽이라는 의미는 이 천간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지지에 이렇게 12개가 있죠. 여기까지 수레까지. 근데 수레는 하늘이 비어있죠. 여기 없죠.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뭔가 빌려다 쓴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공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비어있는 걸. 그러니까 비어있다는 거예요. 비어서 망한다. 한자 직역을 하면 비어서 망한다는 스타일.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좀 처음 들으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이해가 좀 어려운데 가만히 뜯어보면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쉬워요. 하늘의 기운 10개, 땅에 있는 기운 12개가 물려서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죠. 너무 쉽다는 거야. 그래서 이 공망이 생각보다 제가 이렇게 실관을 하고 경험을 이렇게 쭉 해보면 잘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복잡할 것 같아서 망설였다가 이게 아무래도 한 번 더 이건 좀 시간 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이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공망이라는 거는 육친에 해당되는 육친의 덕이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내 사주에서 공망이 만약에 여기다 써놨지만 연명에서 남자운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남명에서 가는 명예하고 직장하고 자식인데 자식의 인연도 좀 약하고 직장 인연도 약하니까 직장다운 직장을 얻기가 힘들고 또 다닌다 해도 어떻게 돼? 거기서 뭔가 좀 안 좋게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공망이라는 걸 알면 어떻게 돼? 내가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그 사주는 내가 알면은 내가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나한테 좀 더 좋은 기회를 준다는 거야. 사주를 내가 알면. 그래서 오늘 이 공망에 대해서 이 항아리를 생각하세요. 이렇게 항아리가 이렇게 물동이가 있는데 물동이가 중간에 깨져서 물을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빠져나가기 때문에 채울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내가 채울 수 있는 부분이 한 반 정도 채워진다. 이게 공망의 가장 쉬운 개념이에요.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고 완전히 안 채워지는 게 아니고 한 요 정도 채워진다는 거야. 100% 채워지는 게 아니고. 자, 한 번 더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자, 일주를 가지고 공망을 보는데, 자, 일주를 가지고 시지, 월지, 연지에 있나 없나 보는데, 본인 자신 건 못 보죠? 그런 말 있잖아.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자, 이럴 땐 이런 경우에요.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정해니까 아까 정해면은 오미가 공망인데 여기서 오미가 없죠. 자, 그건 없는데 그러면 이것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볼 때는 연주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연주. 무진. 무진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망은 술해가 공망이죠. 여기 해가 공망 걸렸죠. 이렇게. 그래서 이 여자분은 남편복이 없구나. 이게 관이잖아요. 정관이 남자잖아. 여기 여자 사주에서 관은 남자잖아. 그러니까 남편복이 없겠구나. 요렇게. 좀 아시겠죠? 네.
좀 제가 조금 급한 이유가 이게 뭔가 좀 많이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데, 공망이란 큰 개념만 우리 이해해야 돼요. 앞으로 이제 강의하면서 이게 자꾸 반복될 거니까 부담을 갖지 마시고. 공망은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 먹는 사주우패로 모십니다. 저는 돗자리 쌤이었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